5월달은 아무래도 바쁜 달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에서부터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그제는 뭐 초파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사가 있었고, 또 우리 예총 또 분들은 또 이번 주말까지 또 행사를 치르시는데요. 뭐좀 그 칙칙한 날들이 많이 있었고, 제주는 뭐 지난 3월달까지는 하루 종일 한 달에 비가 오고 뭐 이런 이제 날씨들이 거치면서 요즘에 들어서 좀 맑고 괜찮은 날씨를 보고, 특히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아주 청명한 날을 만나면서 이런 날이야말로 문화하기 좋은 날이구나. 오늘 같은 날이야말로 정말 뭐 나들이도 하고 문화예술에 흠뻑 빠질 수 있는 날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향유자이기보다는 생산자이기 때문에 막막한 그 제주도의 현실, 또 제주시의 현실을 개선하고 뭔가 활력 있는 뭔가 공간으로 만들 주체이시기 때문에 아마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아마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홍명한 원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 제안에 덧붙여서 더 살을 붙이고 좀 더 현실적인 개선 방안, 현실적인 타개 방안, 이런 것들을 세 분께서 이제 준비를 하셨어요. 우선은요, 그 세 분의 이제 그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대 건강경영학과의 강주현 교수님의 이 문화도시의 어떤 새로운 방향, 특히 관광을 토대로 한 이런 제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주현 교수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몸살기운이 있어가지고 목이 조금 상태가 좋지 않은데 최대한 잘 깨끗하게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관광학과에서 왔고요. 저는 아직 MZ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과 약간 MZ 세대의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관광객이 제주가 아닌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이 당일 관광을 유치에 있어서 성공하는 이유는 단순히 엔저 현상 때문만이 아닙니다. 가격이 싸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관광객 유치와 지속에 있어서 정부에서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중장기적인 정책을 많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장기적인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문화와 관광 부분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면서 미술관, 박물관, 테마파크, 문화예술 시설 투자에 많은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또한 시설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해주신 그런 하드웨어 측면뿐만이 아닌 장인을 우대하고 입항하는 문화, 그리고 생산보다는 생산도 하지만 이제 소비 중심의 그런 예술 문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확립해가는 시스템 형성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역 소멸 이슈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지역에서 이제 지역 소멸에 대한 답을 관광으로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자체에서 단기적인 성과에 치우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단기간 복주에서 만든 어떤 문화예술이나 관광객 볼거리를 위한 상업적인 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지향하고 우리나라도 좀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자생적이고 독특한 지역 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광의 요소나 콘텐츠도 관광객만을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경험하고 즐기는 예술이나 문화 경험이 관광 경험으로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발전해야 지속 가능하고 풍경높은 문화가 형성되고 관광객도 더욱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사회에서는 장인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각 지역 유무형 문화의 공예의 오랜 전통이 살아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지역마다 이제
위한 수공예 장인과 상품이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나 100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장인과 상인이 있습니다. 이렇듯 장인과 상인을 존중하고 그 전통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문화 지속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게 저는 장인이 있기 때문에 상인의 역할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생산 중심의 문화에서 조금 소비 중심의 문화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전환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인의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예품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 문화에 있어서도 상인의 역할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5월 5일에 민속자연사박물관의 제주문화유산 개전 축제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을 했는데 이제 옹기장 체험을 했어요. 근데 하면서 이것을 어디서 배울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거를 배울 수 있는 곳을 딱히 설명을 해주시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장인은 전시품처럼 원기를 만들고 계셨고 이런 것들이 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연결을 해줄 수 있는지, 도민과 장인, 문화예술인들을 어떻게 잘 연결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도민들의 문화의 향유 향상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좀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문화 향유를 이제 장인이나 문화예술인, 상류층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됩니다.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고 좀 접하기 힘들고 좀 이제 고급적인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편하고 접근 가능한 것이라는 것으로 인식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도 앞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주도에는 고유의 탐사 문화재가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우선 이러한 예술문화가 있다는 것을 축제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데 사실 도민들이 탐사문화재에 참석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도민들을 좀 더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을 먼저 이렇게 탐사문화재에 참가시킬 수 있고 그 전에 제가 경험한 대로 옹기장 체험을 어디서 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디서 교육받을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문화예술을 하나의 취미나 여가활동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축제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시민의, 도민의 그런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거리마트 공간에서 문화예술 전시 공연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제주도 많이 하고 있지만 뉴욕시의 경우 맨하튼 센트럴파크에서 거의 매일 이렇게 문화예술 공연이 열립니다. 그 공원에 산책하러 온 시민이나 관광객분이 무료로 공연을 즐기고 재미있는 팝업 이벤트에도 참여를 합니다. 이런 열린 공간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해주신 대로 시성의 빈 점포라든지 지역 마을 내 빈집, 도서관, 주민센터, 주민회관 등 평소에 쓰지 않는 그런 유휴 공간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문화예술, 전시나 공연,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많이 놀란 게 그 부도심의 산지천 주변에 굉장히 많이 MZ 세대나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김만덕 기념관 주변으로 이제 좀 장진 셰프라는 유명한 셰프가 들어오면서 MZ 세대들이 많이 가고 사용할 수 있는 음식점, 카페, 후식 공간들이 형성이 되고 그 크루즈에서 내린 관광객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만 가고 주변 골목에 빈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공간들을 도내 예술가들이 작품 활동도 하고 파워스토어처럼 특정 주제로 예술 작품을 전시하고 공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여기 와서 그 식당이 유명하다고 해서 밥만 먹고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그 공간에서 1시간, 2시간 그 이상으로 장기 체류를 할 수 있게 문화예술을 잘 접목해서 그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의 접근성에 있어서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은
예를 들어 브라질 레시페에 예전에 쇠퇴하던 산업 도시였는데 이 쇠퇴한 거리를 시민들의 여가 지역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레이어블 타운 프로젝트는 세 단계로 진행되는데요. 간단하게 먼저 첫 번째로 플레이어블 시티 워크숍을 통해서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전 세계 각국의 그 플레이어블 시티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해코톤을 진행하면서 그 참여자들끼리 조를 짜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새로운 창작을 이제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요즘 많이 인기가 있는 AR 증강현실 게임이라든지 재미있는 거울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제주에서 거울을 보지만 서울에 있는 분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는 거, 노래하는 기계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놀이 아이디어가 도출이 됩니다. 이렇게 선정된 프로젝트 중에 최종 7개의 프로젝트를 선정을 하고 다양한 이제 뭐 가치, 실행 가능성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한 후에 도시재생에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도시재생과 장소 만들기 프로젝트에는 지역 주민, 예술가, 전문가, 행정당국, 지역 기업인 등 다양한 집단이 참여해서 놀이 프로젝트가 도시에 적용됩니다. 이런 플레이어블 그 프로젝트를 제주의 문화예술 그리고 유휴 공간에도 적용을 시켜서 도민들이 조금 더 재미있고 지속적인 문화 향유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게 주요한 여가 활동이 돼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광객들에게는 매력적인 관광 체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제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장인들이나 이 전통이 외면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탐나문화재도 좀 아쉽다. 이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MZ세대의 시선으로 팝업 스토어나 플레이타운 프로젝트 소개하면서 정말 큰 경우 뭔가의 어떤 그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주문을 했어요. 아마 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아주 신선한 충격의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견해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청중분들께서 좋은 질문도 해주시고 또 보완하는 말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 옆에 계시는 건축가회 박경택 회장님의 제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한국건축가협회 그러니까 제가 이 열흘 전에 말이죠. 발제자분 이제 자료를 좀 보고 이제 제가 이번 주제 이제 이건 저도 좀 이 내용 파악이 좀 안 되고 이 토론을 좀 준비해서 일단 지금 예술문화 향유와 지역 이웃시설 문화 활성화라는 주제와 이제 발제자분의 어떤 이 PPT 자료만 보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접근하고 어떤 의견을 낼 거라는 이제 그 고민을 하면서 맨 처음에 또 제가 이제 이게 한 어젠가요? 그제 이제 그 지금 첫 번째 소개해 주신 이제 공주희 교수님 내용 보고 그 내용들이 좀 약간 중첩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이게 아까 시장께서 약간 이제 학자들이 이런 큰 틀과 수술적 대안이 좀 제시된 걸로 좀 접근이 필요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인 어떤 그 토론 자료가 되어버린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토론에 앞서서 제가 이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용어 사용에 있어서는 학술적이나 전문적인 어떤 그 내용이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단어 사용이기 때문에 약간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발제자분께서 이제 약간 이 예술문화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하도에 좀 측면하고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다양한 유휴공간 발굴을 위한 그 예술문화 공간 전환을 위해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이렇게 좀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발트저가 지시했던 원도심의 이제 유휴 공간 이런 것들을 좀한 30년, 40년 된 그 책이긴 한데요. 미국의 이제 도시사회학자 레이 올든버그가 이제 제3의 장소라는 어떤 그 책을 쓰면서 이분이 이제 주장한 건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인 제1의 장소가 집, 제2의 장소가 이제 성인들은 이제 직장, 그리고 많은 학생들은 학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은 되게 이제 편안함이나 여유로움을 이제 즐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3의 장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미국 사회 이제 주거 지역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최근에 제주도의 약간 외곽 지역의 타운하우스도 있죠. 대도시에서 벗어나서 어떤 개발 사업에 의한 자본에 의한 타운하우스가 형성되면서 일정 면적으로 이제 가족한테처럼 나누고 들어가 있고 이런 주거단지에서 사람들은 편할 것 같은 느낌을 갖지만 원래 어떤 자연스럽게 발생한 도시 구조 있지 않습니까? 주거도 있고 옆에 미용실도 있고 펍도 있고 이런 장소가 사라지면서 제3의 장소의 필요성이 현대인에게 많이 필요했다. 그 저자는 그렇게 사역자는 주장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제가 이 오늘 토론을 이제 들면서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제주시에 이제 발제자분께서 이제 원도심 실성도나 중앙일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 원도심에 있는 유휴 공간들, 빈 점포 어쩌면 이런 빈 점포들이 앞으로 제3의 장소로의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저희 같은 이제 예술인들, 은하인들이 여기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라는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발제에 의하면 이제 원도심의 빈점포 한 20에서 30% 정도 이제 이렇게 조사되었다고 하죠. 뭐 누구나 이제 가보면 특히나 저녁 시간, 낮 시간대는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칠성로 가보면 옷을 사거나 쇼핑하는 이제 시민들도 있고 관광객도 있는데 저녁 한 9시가 지나면 일단은 주변에 이제 인근에 주거가 이제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다 빠져나가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뭔가 이벤트가 안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원도심이 쇠퇴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쇠퇴 원인도 이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이 빈 점포들을 모두 이제 공공에서 매입을 하거나 뭐 임대를 해서 공공관으로 활용한다는 자체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 빈 점포 주변에 어쨌든 이제 유동인구가 많아야 그러면 이제 아까 뭐 발전자분께서 이제 빈점포가 있더라도 저가에 깨고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주변 상인들이 반대로 인해가지고 싸게 되면 이제 절대 안 되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인간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빈점포가 없는 방안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근데 이제 빈 점포가 없어지려면 원도심 활성화되면 뭐 자연스럽게 없어지겠는데 뭐 어떻게 활성화할까에 대한 부분을 그런 예술문화적으로 좀 접근하고자 제가 그 내용을 좀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발제자분께서 이제 그 거리 축제죠. 그 차 없는 거리 해가지고 그거 보면 이제 되게 이 축제가 보면 어떤 광장 축제가 아닙니다. 거리에서 벌어지는 거죠. 거리에 많은 이벤트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풍남문화재나 특히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춘 건 예술문화 축제인데요. 이게 저희들도 이 축제도 보면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죠. 여러 가지 운영이나 사람들의 밀집도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 방지 때문도 이유가 있을 텐데 거리 축제가 아니고 광장 축제인 거죠. 이런 광장 축제들을 좀 이제 변화를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문화 축제도 이제 산시청, 풍남문화 광장 이제 행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관람객들이 이제 편의만 생각하지 말고 좀 이제 상인들과 그리고 주민들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좀 거리로 나가고 좀 확산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제3의 장소라는 그런 단어들을 여기에 좀 껴맞추고 싶었고요. 원도심 일대 이제 유동적인 이 제3의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고요. 이런 이벤트가 일어날 때 유동적인 장소가 됩니다. 아까 이제 광주인 교수께서도 뭐 그런 말씀하셨죠. 요즘에 MZ
MZ세대들이 되게 좀 좋아하는 게 팝업. 약간 요즘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아이돌도 그렇고 대기업들도 약간 콜라보해서 팝스토어를 한 달, 일주, 2주 동안 엄청난 물건들을 팔고 이벤트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예술만 수전이 어떤 이런 팝업 스토어에 개념적으로 이벤트가 벌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풍남원이나 이번에 여기 있는 이제 이 공원이 아니라 거리에 있는 상인들과 같이, 그러니까 아까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주제에서 겹치는데 상인뿐만 아니라 작가들 여기서 벌어지고 그런 빈 점포들을 잠깐 빌리는 거죠. 이게 뭔가 하루 이틀 축제 기간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게 뭐 예술인들이 그거를 갖고 사용할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프리마켓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다 보면 이제 이 예술수전이나 탐나문화재 같은 게 변화되면서 시민들과 주민들과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제 네, 주체 주관이 한 곳에서 이런 행사를 하기에는 그래도 수월성이 있죠. 근데 주민들과 상인들과 가려면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되게 원론적이긴 하지만 도시 재생이나 여러 가지에서 벌어지지만 거버넌스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저희의 총에서 좀 주체가 돼서 앞으로 예술과 축전을 진짜 세계적인 국내별 세계적인 예술과 축제로 거듭나려면 그런 사회들과 장기적으로 이제 조직을 구성하고 만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빈점포라든가 거리 이벤트들을 벌이기 위해서는 우리들과의 협력과 상생이 필수적이지 않나. 그를 통해서 이제 이런 축제가 활성화되고 그런 축제가 활성화되면서 거리의 빈점포들이 하나둘씩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원도심이 활성화되면 공공에서 해줄 건 솔직히 어떤 돈을 투자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단체들을 잘 엮어주고 꾸준히 그런 이제 그 지역 공동체들이 꾸준히 갈 수 있게 지원해주고 그 정도만 돼도 이제 도시재생과 이제 문화와 예술이 이제 협력이 되면서 제주의 어떤 원도심이 예술문화 도시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축가 회장이시다 보니까 공간관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꾸려나가주셨어요. 제3의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집, 직장 말고 돌파구가 되는 것. 뭔가 이게 우리가 어딘가 탈출해야 할 수 있는 곳, 이곳을 찾자, 만들자 이런 얘기고 그러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구도시의 거리를 축제의 장소로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차 없는 거리를 이제 만드는 거. 그들의 이제 어떤 생업을 위해서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그 차가 다니고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는 뭐 차가 안 다니게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거리에 나와 축제에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거기서 누구든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면 좋겠어요. 그 옛날 그 삼국유사에 보면 원효 스님은요 당대의 최고의 스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엄하게 앉아서 그 위대한 철학을 가르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바람을 메고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춤추고 노래했어요. 그러면서 가르침을 주었죠. 위대한 가르침과 위대한 돌파구는 어디서 마련되나 하면요 춤추고 노래하는 곳에서 마련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선생님, 제 은사님은요 강의를 있잖아 무슨 딱딱하게 강의하면 학생들이 못 알아들어. 어떻게 해야 되냐? 선생이 직접 춤추고 노래하면서 가르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춤추고 노래하는 개방된 공간을 적극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공간을 위해서는 상생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그 동네에 사는 주민, 상인, 그리고 이제 제주도민들을 매개하시는 주체가 누구냐? 예총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총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0월달 탐나문화제만 아니고 1년 내내 그 뭔가 중심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 하셨으니까, 아마도 10월달에는 함께 모두 모여 탐나문화제를 하지만은 1월부터 12월까지 각 달을 나눠서 각 단체별로 1월달은 국악의 달, 2월달은 연극의 달, 3월달은 뭐 건축가의 달, 이런 식으로 12달을 각 단체들이 맡아가지고 계속 축제가 벌어지는 곳으로, 그렇지만 지루하지 않게 계속 메뉴를 바꾸는 이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요, 조금 전에 이제 사회를 봐주셨던 우리 영국협회 회장 정민자 선생님을 다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국협회 제주 특별자치도 지회장 정민자입니다.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는 44년 동안 영국 생활을 하면서 제주 도내에 있는 이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자 애썼으나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시기를 잘 못 맞아서 그랬는지 지금 자비로 소극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주도의 유휴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가만히 생각하니 우리 지금 소극장이 놀고 있거든요. 비어있는 점포나 지금 저희 세대 아트센터 소극장이나 비어있기는 마찬가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휴 공간은 사용하지 않고 놀리는 비어있는 곳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고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산업시설, 군사시설 뭐 많이 있겠죠. 자투리 땅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휴 공간들은 녹지 공원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문화의 시설로도 활용되기도 하고, 예술 창작 시설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제주도의 유휴 공간의 사례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쪽으로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활용 방안에 대해서 뒤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이후 급격한 사회 변화로 시민들의 삶은 향상이 되었지만,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었던 그 시설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는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또 부도가 나서 회사 건물들이 흉물로 전락하거나, 또 육지 같은 경우는 일부 철도나 소물들이 사용하지 않아서 자리만 차지하는 등 유휴 공간들이 많이 발생했죠. 이런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지역 도시를 활성화하고 이런 유휴 공간을 재활용하여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공간의 역할도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의식주에 중점을 두고 그 공간을 썼다면, 지금은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에 비중을 두고 그곳을 또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른바 문화와 예술, 사람들의 생활 편리에 중심을 둔 문화와 편리의 시대로 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현대인들은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런 유휴 공간을 기존의 목적과는 색다르게 재활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박경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제3의 장소이겠죠. 현재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는 등 다방면으로 낙후된 공간을 새롭게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에도 이런 유휴 시설들을 활용하여 새롭게 탄생한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가 관심이 있고 제가 눈여겨봤었던 이런 것들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4.3 당시 도내 최대 규모 수용소로 4.3의 아픔을 오롯이 간직한 주정공장 예터가 지금은 유족을 위한 치유 공간이자 도민과 후손의 역사교육 현장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요즘은 거기서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 국가기관 통신시설이었던 숨겨진 벙커를 빛과 소리로 새롭게 탄생시킨 빛의 벙커 제주도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그리고 제주시에 있는 예술공간 이하도 제주도의 병원이었던 곳을 전시실로 조성하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칠성동에 있는 대중목욕탕이었던 곳이 전시실이나 공연장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물론 상설 공연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색다른 재발견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주 아라비오 뮤지엄, 탑동 시네마가 폐관이 되고 나서 방치되어 있던 건물을 탑동 동물모텔 1과 동물모텔 2로 세계 전시관으로 재활용되고 있는데요. 이곳은 영원하는 과거의 추억과 또 다른 예술 형태인 미술을 담은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제주대병원 이전으로 공동화된 원도심에 아까 다 우리 홍명환 의장님이나 박근태 회장님께서도 소개를 해줬는데요. 그 원도심에 빈 점포를 활용해서 예술인 창작 전시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이곳에 유동 인구를 불러들이고자 했으나 저는 큰 효과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공간들 때문에 저희 연극하던 단체는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높아진 집세 때문에요. 그런 결과도 또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적 자금을 활용해서 벤치 프로젝트 계획이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또는 자비로 감귤 창고나 빈집들을 재활용해서 태어난 것들도 있습니다. 문화공간이야 꿈꾸는 보물상, 가시리 창작지원센터, 문화공간 시선 등이 있는데요. 이름도 참 이채롭습니다. 이곳은 그곳을 활용하기 위해서 목적 자금을 안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폐교들도 민간이나 단체 등에 임대돼서 문화예술 공간 등 아주 다양한 시설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장전초 근덕분교장이 전통문화 인성교육장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명월초는 가요 연구 및 전시장으로, 역풍초 같은 경우는 우도박물관으로, 무릉초 무릉도 분교장은 체험학습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빈집, 건물들을 활용한 비영리 문화예술 향유 공간으로 탈바꿈한 곳도 있는데요. 소라의 성이나 고시주택 등이 카페나 오피스, 갤러리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휴공간으로 활용한 데는 더 많습니다. 다만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대부분의 유휴공간들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문화예술적인 접근이 줄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답은 문화예술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문화예술 방면에 다 계신 전문가들입니다. 답은 문화예술이 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 파트에서 이거 문화예술로 많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뭘 갖고 해야 되는데요? 어떤 걸 해야 되는데요? 문화예술은 가장 가난합니다. 몇 년 동안 집세 주고 여기 와서 창작공간 해?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가야 돼요? 네. 문화예술적으로 접근해야 유동인구가 생기고 여기가 좀 살 것이다. 돈 주고 살아 봐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에 대한 재생은 문화적 접근이 비교적 친환경적이고 인간적인 접근이라서 많이 활용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리고 재활용한 사례들을
보면 철거나 또는 재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공간을 다른 방면으로 바라보고 재활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겠죠. 아마 이 발상의 전환 이것 자체가 예술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새로 지으면 이거를 다 밀어버리고 새로 지으면 시설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로 재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훨씬 돈이 적게 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건데 제가 알기는 우리 홍명환 원장님께서요.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 그것이 너무 아깝다. 이거를 문화시설로 좀 활용하면 어떻겠냐. 아까 발표하실 때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써보면 어떨까 해서 저희 강상훈 씨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기도 하고 육지에 있는 예술가들이 왔을 때 거기를 견학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지사님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거기 문화예술 시설들이 들어가서 그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활용을 해서 쓰게 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그건 안 돼. 이미 공원이나 체육시설로 쓰기로 결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처 기둥이라도 주면 안 될 건가?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라고 끝냈지만요. 언제나 문화예술 쪽은 뒷전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뒷전이면서 해결은 문화예술 쪽으로 혹시 질문을 던지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끝으로요. 그렇다면 유휴공간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휴공간은 장소 만들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이 비어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써야 된다가 아닙니다. 그 공간이 어떻게 쓰여졌으며 주변의 그 시설들과 이런 데 어떻게 연결되면 좋을지 그 장소에 대한 정체성 앞으로의 이걸 어떻게 발전을 시키면 좋겠나 하는 기회와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데는요. 빈지 프로젝트로 해서 거기다 뭔가를 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해요. 뜬금없이 무사히 이거 여기다가 연필하시고 이럴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유무형적 흔적을 보존하고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커뮤니티의 참여와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 면에서 커뮤니티는 주체인 동시에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절차와 과정에서는 주체적인 참여도 하겠지만 나중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커뮤니티의 참여는 어쩌면 창조적인 인력 육성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교류와 소통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선영 회장님께서 예청 건물을 꼭 가지고 싶어 하시지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곳에 있으니 서로 소통하기 쉽고 어떤 생각이 있을 때 즉시 생각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그런 명해보게 하는 즉시 언제 이사회하고 뭘 하고 하면서 시간을 많이 끌 게 아니라 빨리 지금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면 같은 공간에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소통과 이런 것을 통해서 훨씬 더 퀄리티 있는 이런 예술 콘텐츠를 창작해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욕심에서 우리 예술회관을 건립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회장님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네트워크는 상호 교류와 소통을 통한 상호 보완의
그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요. 예, 강점들은 강화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휴공간에서 활동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니까 사람 사이의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의 고유하고 다양한 창조적 에너지를 키우고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 차원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제가 이 유휴공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했더니 너무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저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휴공간을 다시 재활용해보자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러 면에서도 이게 효율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런 사례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예술의 힘이 향상이 되고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관객들, 관람객들이 많아지겠지요. 유휴공간을 활용하면서 또 하나 주체가 시민들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강지원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유휴공간을 재활용함으로써 시민들이 그곳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생산적이고 도시 환경의 이미지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지지, 호응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섬이라는 제주가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또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주가 예술의 섬으로 도약하는 가능성을 이 유휴공간 활용에서도 찾기를 기대해 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낭낭해서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 남겨진 유휴공간들의 어떤 긍정적인 그 변화들을 소개를 하시면서도 원래 아쉬운 점이 있으신 거죠. 아직도 유휴공간은 많은데 그것들을 뭔가 문화예술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쓸 뭔가 마인드가 없다. 근데 각각 예술인들, 가난한 예술인들이 그거를 취득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아까 홍명환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도가 그 유휴공간들을 매입한다거나 장기 임대를 한다거나 해갖고 그것들을 적절하게 장소에 맞게 아까 우리 정민자 회장님은 장소 만들기라고 했는데 적절하게 이쪽은 뭐 공연, 이쪽은 전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유휴공간들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거, 공공 디자인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이제 필요성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각 예술 단체들이 아주 다채로운 예술 생산의 공간을 갖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들을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과 그다음에 이제 이 세 분 토론자분들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 우리 애초에 발전하셨던 홍명환 원장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거기에 대해 약간 답변하실 부분도 계시리라 여기서 우선은 홍명환 원장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객석분들의 몇 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강주현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참 공감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상당히 우리 이 단기적인 작은 눈앞에 작은 이익을 줬다 보니까 진짜 본질적인 것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가 좀 긴호로서 우리가 모든 사업들을 적게 해나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 행정 정책이라는 게 이제 이 공무원분들이 이제 좀 어렵고 힘든 일은 사실은 이게 부탄 일이라고 해서 좀 넘겨버리고 이제 제
우리가 사실 작은 일, MZC길 뭐 이런 게 좀 이게 주장책이 많은데 우리 주민들, 도시 주민, 시민들, 전업들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전략을 잃지 않도록 그런 걸 강준일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박 회장님 말씀드리면서 상당히 이게 이론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해서 제3의 공간이라는 데서 상당히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한번 박 회장님 한번 모셔서 우리 도시의 토론 같은 이런 공간을 통해서 한번 더 논의들을 해나갔으면 지속적인 논의들을 풀어나갔으면 하는 말씀드리면서 상당히 공감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 정민자 회장님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상당히 공감하는데 이게 지사님하고 면담 얘기를 지금 제가 들은 거 저는 좀 충격스럽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강상훈 선생님이나 여기에서 하고 또이 여러 관련 부서 공무원분들한테도 제안도 하고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단품종을 좋아하는데 너무 단순하게 시키지 말자. 모든 것은 세상은 다 엮여져 있고 복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공간이라는 것 작은 건물이야 여러 개가 하려면 힘들겠죠. 그렇지만 큰 시설, 뭐 수각장 같은 경우 엄청난 시설이고 그 주변까지 다 합치면은 100만 평이 넘는 땅인데 이거를 단일 공간으로 특정 부서 편식하게 되면은 결국은 체한다. 진행도 안 되고 세상이라는 거는 양면성이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같이 어울리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용역진에서도 복합화 방향으로 거의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사님께서 공원 체육시설로 단품으로 갔다라는 얘기를 하시다 근데 저는 좀 충격적인데 지금이라도 아마 저도 기회가 되면 계속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문화 예술인들이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문화 예술이 결합이 돼서 그래서 뭐 공연장으로 많은 시민들이 그까지 찾아가서 하는 거는 용도는 아마 맞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최소한 뭐 어떤 그런 어떤 맞는 어떤 용도 하다못해 창고로라고 하는 아니더라도 공연 연습장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그에 맞는 용도로 찾아서 가고 그래야 문화인들하고 체육인들 시민들이 이게 자꾸 여러 분야가 어울려야 되지 체육 한 분야로 해서 단품으로 가는 사회는 오래 못 간다. 우리 도시도 망합니다. 특정 분야 주로 베드타운으로 간 곳은 낮에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상업만으로 이런 곳은 밤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품 세상은 이제는 끝나면 이게 융합의 시대이고 복합의 시대로 돼서 그 도시가 살아나지 특정 기능에 편중된 도시나 시설은 조금 지금은 좀 시대에 차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한춘 교수님이 도리어 우리 오영훈 지사님 아마 이게 여러 쓴소리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이게 사실은 반려들의 보고를 아마 수용해서 아마 발표하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뜻 있는 분들이 목소리가 좀 높아지면 그런 생각이 좀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토론을 하면서 저는 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백석에서 질문하실 분이나 뭔가 보완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 네네. 네. 혹시 마이크. 네. 저는 신문화원장 김영태입니다. 오늘 주제 발표도 잘 듣고 토론도 공감을 잘했습니다. 주제도 꼭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제가 외국에 다니면서요.
다녀보면은 예술문화 공간이 뭐 어떤 일정한 장소가 아니라도 정말 지역 주민과 여러 행사 단체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그런 것을 제주도는 왜 이런 것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주도의 어떤 전통 문화가 그렇습니다. 있는 것도 제대로 이렇게 전통 식식이 또 새로 발굴하는 것도 힘들고 제가 뭐 들풀죽기만 하더라도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제 없어져 버리면은 우리 제주도의 그 어떤 옛날 그 조상들이 살며 그 전통 문화가 없어지는 건데 정말 어렵게 이렇게 이어온 거를 하루아침에 싹 뭐 그냥 입자로 그냥 딱 잘라버려요. 무엇을 만들겠다는지 모르겠어요. 탐나무 레이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행정하고 우리 예술단체하고 주민이 다 빠져놀고 있어요. 다. 뭐 이거 하나도 합쳐지는 거 없습니다. 행정은 행정대로 바른 소리하고 우리 문화예술인 단체는 문화예술인 단체대로 주장을 하고 지역 주민들은 또 지역 주민들대로 그 목소리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신산공원에서 옛날 그 탐나무라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탑동으로 옮기고 또 산시설로 옮겼는데 그 왜 옮겼느냐면 지역 주민들이 민원 때문에 옮기게 됐습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간만 뭐 이렇게 있다고 해서 할 수가 없어요. 지역 주민들이 이권이 걸리지 않으면 절대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상당히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정이라든지 문화단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어떤 이런 그 문화를 활성화하고 전통화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정말 큰 그 하나의 문제는 행정입니다. 행정이 뒷받침 없이는 아까 우리 정기자 선생님도 얘기를 했는데 뭘 가지고 우리가 뭘 합니까? 우선 행정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홍보가 안 되니까 뭐 예술 문화 이거 모릅니다. 몰라. 오로지 사는 경제 뭐 이런 것만 있지 그 삶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문화 뭐 이런 100번 떠들어봐도 주민들의 귀에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 행정 지원이 필요하고 또 문화단체들은 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이런 그 과정들이 필요한데 저는 문화원자로서 평소에 느끼는 건데 사람들이 문화원이 뭐 하는 것이냐 문화가 뭐냐 답답하죠 이게 우리 삶의 문화고 우리 그 삶의 질을 높이기 가지고 문화원도 있고 문화행사도 하고 하는 건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했는데 오늘 좋은 말씀도 하셨고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 민들레 씨앗이 퍼져가는 것처럼 싹 퍼져가서 제주도 전통 문화도 서고 우리 그 행정과 우리 예술단체와 분위기 화합하는 그래서 관광객들은 많이 몰려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돼지 비계 사건 압니까? 정말로 제주도에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지 먹칠하고 정말 청정 뭐 에이펙 이거 소리쳐가지만은 이제 한번 신문에 텔레비에 나오고 보면 저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조금 같이 협조 잘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행정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거 못한 오늘 좀
제주시나 도 공무원들이 좀 오셨어요. 이런 얘기 들으셔야 되는데 안 오셨네요. 결국 우리끼리 얘기하는 우리만의 리그가 되지 않는가 내 생각이 아쉽고요. 아까 이제 우리 홍명환 원장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제주시가 도시재생 사업에 좀 게으르다. 실제로 문화도시 그 재생 사업에 신청자가 여러 차례 떨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고 뭔가 초점을 갖고 하면은 되는 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움을 말씀하시는데 공무원들이 분발하도록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성명서를 한번 낼까요, 회장님? 네. 혹시 객석에서 또 한번 예.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앞으로 가. 최길국입니다. 귀한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약간 혼돈이 있었습니다. 유휴 공간을 더 마련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또 있는 걸 잘 활용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예술 공연에 대해서 민속적인 거, 장인을 더 많이 이제 확장시키자는 건지, 약간의 혼돈은 있었습니다만은, 다만 정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거는 뭐냐, 우리는 지금 제주도에 지금 3세대, 5세대로서 지금 어려운 과정을 우리 선배들이 다 살아왔던 길들이고, 지금 우리는 이제 제주도가 생활문화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토론회를 생활문화예술에 대해서 토론하는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아까 선생님, 우리 강주현 선생님, 일본의 장인 정신, 장인을 존중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떤가요? 제주도 지금 민속 공연, 지금 예를 들어서 공연장에서 공연을 기획할 때 싱가포르나 어디 외국에는 그 지역의 40% 이상의 공연을 만들고 다음은 다른 지역 거 아니면 창작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공연에 비해서 무용에 대해서는 호두까기가 100년 이상 와서 그게 정말 명품 공연이 되는 거고요. 음악으로서는 베토벤, 모차르트 오랫동안 이어받는 거. 그건 듣는 사람이 항상 거기에 대해 매료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예산은 작게 주면서 더 창작을 해라. 더 좋은 것 만들어라. 그리고 공연 공간이 없습니다. 타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예술인들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 바르게 살기 새마을 분영을 모두 공간을 대여 행정에서 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민자 선생님처럼 우리 예술인은 해결은 예술인들이 해라. 모든 일은 체육, 지금 인구가 생활 대중 문화가 넓어지다 보니까 체육인들이 다 가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술인 스스로가 예술인들을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자기 개인, 내가 좀 잘났으면 내가 최고다. 좀 못하는 사람 약간 폄하하고 이러시면 안 되고, 우리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유휴 공간도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너무 많습니다. 빈 공간. 그러나 저희들이 사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허남충 교수님 계시니까 말씀인데, 초등부터 유치원부터 그 지역에 정체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그 교수가, 그 지도 강사가 그 지역의 민속공연, 우리는 이렇게 살았던 거, 그러면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도 자기 고향을 지키고 그렇게 그 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출산에 대한 이런 거, 우리가 출산 권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예술을 좀 더 행복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옆 사람 예술인들 아껴주고 교육이 우선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인구 정책 넓혀야 됩니다. 여기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시간이 거의 되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최고. 네네네. 책일복 최고. 네,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올해 24년도에 평남도에 예비축제가 되고, 이제 그게 지정 축제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적인 부분에
이번에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MOU 관계도 아까 그 장안에서도 나오고 그림에서 이미지에서 나왔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아까 강주현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민이 주체가 되고 독창성 있고 개성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독특한 그런 자연 환경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진짜 자각을 하고 많이 느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홍 원장님 만나 뵙고 아까 그 길에 내려올 때 지금 쭉 설명 거 다 들었고 또 좋은 고견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부회장일 때부터 회장 4년 지금 올해가 5년 차지만 그 구도심 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때 코로나 때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빈 점포가 있어도 저희들이 그걸 임대하려면 임대료라고 그래야 되나? 엄청나게 많이 비쌉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효율성 있는 축제를 하고 그 적은 예산으로 갖고 더 방랑을 하기를 원하지만 저희는 축제하고 문화제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축제는 문화관광축제고 문화관광체육에서 하고 이게 저희 이제 문화제 같은 경우는 제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무원 행정에 계신 분들 자체가 축제 개념하고 문화재 개념을 잘 이해 못해서 정체성이 흐려지시진 않겠지만 또 구분을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탐방문화재 같은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허남춘 교수님도 추진위원이셨지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 예충의 목적이 전통문화예술 계속 발전입니다. 그러면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움직이다 보면 시대적인 변화가 이렇게 흘러서 지금은 아까도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서도 있지만 관광객을 위한 단기적이고 아주 그 사람들을 위한 그런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개념에서는 저희들이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그런 저희들 부분 우리 제주 예술문화인들이 모래알 같은든지 아니면 옛날만큼의 그런 뭐협업이 없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도시민권을 2022년도에도 한 100%라고 50%까지 진행하다가 결국에는 그 상점의 그 주인들 분들이 5일 동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5일 동안 하는데 400을 달라고 500을 달라고 그러고 하고 또 해놓은 원상복구하는까지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가 행정적인 예산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포를 비워줘도 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제가 우리 요번에 원장님하고 할 때 1년에 365일 그 볼거리를 걸어놓고 저도 와서 우리 이사님들하고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렇게 하자고 하면 예산이 있고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각 단체 저희가 11단체 아닙니까? 그런 단체마다 그런 날 국악의 달, 영국의 달 해가지고 하고자 해도 그거는 예산이라는 게 따라다니는 부분에서는 또 도에서 행정에서도 그거를 용납까지는 아니지만 해줄 생각도 하지도 않고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분들은 한 달, 1년, 길게는 2년 더 가시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야지책으로 저희가 대통령 공약으로 해서 400억, 500억으로 해서 이거 예술인회관을 공약으로 받았지만 진행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그거를 우리 예술인들이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유휴시설 공간 활성화에도 그런 반의도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 회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 군데 우리가 뭐 각자 지금은요 각자 11단체가 집도 절도 없습니다. 각자 능력에 따라 지하든 뭐 하늘 옥상이든 그렇게 다니는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허남춘 교수님이 어떤 저희들 나름대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저희들이 모여서 말 그대로 저희들끼리의 어떤 융합 속에서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까 쓰레기장에 체육시설이 들어온다는 거 사과봉 입고 들어가면 체육시설 큰 게 있잖아요. 그분들은 저희들보다 파워가 세신지는 모르지만 체육시설은 너무너무 많이 있고 문화예술은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저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문체부를 다니고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기재부를 가고 해도 그게 힘든 부분을 그래도 우리는 힘을 합쳐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민사 회장이 말씀하신 거 전시 파트가
전시 부분이 많잖아요. 이해하든지 산지책이 거대한 전시입니다. 나머지 공연 쪽에서 할 수 있는 공간, 우리 최근에 이제 항상 얘기했지만 400명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중국장 정도가 저희들은 필요하고, 작년에 저는 뭐 자랑스러운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이 자비를 진짜 개인들 돈 지출해서 외국에를 벤치마킹을 가서 보면 어느 이제 다낭시에 보면 아오자이 쇼라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하고 거의 비슷해요. 저희도 탐나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런 왕조가 있어서 그 나름대로의 뮤지컬을 만들어서 하루에 2번씩 상영을 하고, 아니 공연을 하고, 1인당 뭐 그 이제 연사고 좀 매칭이 돼 있었겠지만 2번을 공연하는데 거의 4천만 원 돈 이런 수입이 들어오면 그 공간을 공연장을 공간으로 해서 우리 11개 단체가 프로그램도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러니까 누워서 그냥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도록 마당을 깔아줘야 저희들이 움직이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는 위율시설로 이제 작년에 같은 데는 이제 기호를 했지만, 오늘 좋은 또 이렇게 우리 제가 너무 흥분해 나옵니다. 너무 좋은 말씀, 훌륭한 얘기 많이 지금 메모도 해놨고, 오늘 기점으로 해서 내년에 아니라 저희는 이제 포럼을 자주 할 겁니다. 이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이렇게 좋은 이렇게 높으신 분이 아니라 고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의 저희들한테 지도도 받고 같이 힘을 합치고, 또 우리 홍명한 우리 원장님 저희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 저희 활성화하는 거 지금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한복이라는 게 좀 뭐하지만 소리를 내야 또 울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정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한 거를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들이 이번 63일 탐나문화제를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고과 동시에 구도심권 살리는 거 아까 보는 거 우산으로 갖다 막 해서 해놨는데 제가 지금 많이 다니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또 짧게 얘기하려고 하시는 얘기가 되지만 두서없었습니다. 네. 오늘 아까도 인사가 늦었는데요. 여기 제주일보의 부장님이랑 우리 뉴스앤 제주 현나란 대표님 끝까지 저희들 요청을 완전히 힘을 많이 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럴 때는 오늘 참 지금 도의회 본회의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못 오시고 우리 문화정책과에서 오늘 그런 추경이 있어서 오늘 못 오셨어요. 우리 늦은 시간까지 김양태 우리 문화원장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